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입장 발표를 하고 오늘 아침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내보였습니다.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치 보복을 주장하고 있죠. 그러나 검찰에서는 연일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들에 의해서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불법 의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찌 보면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, 흔히 얘기하는 신복들은 왜 그렇다면 이렇게 입장을 바꿀까? 흔히 얘기하는 배신? 아니면 또 다른 이유? 이런 문제들을 지금부터 정치부 이서준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서준 기자,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한 배경에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, 그야말로 측근이었죠. 이 사람의 진술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김희중 전 실장이 누구냐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예.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입니다. 서울시장 시절엔 시장 의전비서관을, 대통령 시절엔 제1부속실장을 임기 내내 지냈습니다. 즉 15년간 곁을 지킨 최측근이고 돈 문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. 예.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1억 원을 이 전 대통령 미국 순방 전에 환전해서 전달했다는 등 구체적인 전달 과정까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최측근인 김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속영장도 발부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.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배신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? 이 부분이 관심거리죠. MB와 김희중,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번 배신의 원인 제공은 MB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모른 채 했다는 겁니다. 들어보시겠습니다. 2개월 놔두고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가에 나타나지도 않고 꽃도 안 보내고 나와서도 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.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은 관심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. 예. 김 전 실장이 1억 5천만 원을 받은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. 당장 자신이 쓰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정황입니다. 예. 그 관심이 간다고 했는데 왜 관심이 갑니까?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김 전 실장은 그럼 왜 이걸 안 썼느냐? 그것이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? 이것까지 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. 예, 당시 김 전 실장은 특별 사면을 기대하고 거의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한 뒤에 예. 항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쓰지 않고 왜 보관만 했는지 이런 더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또 법원에서도 진술하거나 증언하진 않았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쓰지 않고 보관만 한 부분은 이 김희중 전 실장만 알고 있는 그건 사실일 좀 더 것 조사를 같습니다.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죠. 알겠습니다. 김희중 전 부속실장뿐만이 아니라 MB정부 국정원 원장, 또 기조실장, 또 검찰 수사에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. 원세훈 전 원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다른 건 다 부인했는데 뭡니까 특활비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에 띈 대목 아니겠습니까? 예,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5년 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MB 측근 그룹을 여러 갈래로 나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갈래가 바로 서울시 출신 국정원 라인입니다. 예. 서울시 부시장 출신 원세훈 전 국정원장, 세종문화회관 사장 출신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입니다.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 전 원장은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이 문제될 수 있다고 독대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. 네. 이 역시 매우 결정적인 부분인데요.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상납 사실을 알았고 또 그러면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계속 이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. 예.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과 독대할 위치가 아니지 않느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. 예, 여기서 또 한 사람의 측근 류익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독대 자리를 내가 여깁니다. 사실 류익 실장이라면 측근 중에 측근 아니겠습니까? 대통령 실장까지 물론 지냈고 그런 사람이 또 지금 입장을 바꿔서 모르겠습니다. 원래 입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바꿔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군요. 자, 아무튼 측근들의 진술이 MB를 더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나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는데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잖아요.
혹시 이 사람도 심경 변화가 있을까요? 예, 일단 이 김백준은 또 다른 대표적인 MB 측근 갈래 현대 출신 계열입니다. 예.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현대 계열사 출신으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평생 돈 관리 등을 맡은 말 그대로 집사였습니다. 예. 다스 관련 이 전 대통령 대리인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. 특활비 수사에서 측근들이 입을 열고 있고 같은 현대 출신 김성우 전 다스 사장도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라서 혼자만 계속 부인으로 일관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흔히 이 범죄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주인의 딜레마, 그렇죠? 예. 그것이 과연 이번에 작동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. 이서준 기자였습니다.